네, 저 신소재공학과 이재영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 이 식재료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농산물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여서 우리 처음에 생긴 공장이 충주비료입니다. 이 충주비료를 가서 구경을 하러 가서 이 찬스가 있었는데 가 보니까 그게 엔지니어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키 돌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턴키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공장을 만드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는 거냐. 우리가 할 일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계공학도 필요하고, 근데 그 중에서 그 소재 공급을 해야겠다. 우리 소재 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그 포텐셜이 유망하다고. 그래서 선배들하고도 상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소재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소는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의 이 재료 내에서의 거동이 소위 아브노멀합니다.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걸 좀 규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소가 제일 적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그 고체 재료에 넣었다 빼기가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큰 거는 넣었다 빼기가 힘들죠. 큰 원소는. 그 수소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면 어떤 쉽게 이 고체의 그 성질을 좀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수소가 들어가면은 고체에 들어가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데 들어가서 어떤 수소 화물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그냥 격자 사이에 들어가서 있는데 무슨 반응을 하냐면 들어가서 거기 고체 내에 있는 결함들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함이 고체에는 많은데 그 여러 가지 결함을 하고 반응할 때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디퍼런시에이트,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열분석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고체 금속에 보면은 그레인이 있고 그레인 바운다리가 있고 디스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로케이션 너무 전문 용어인데요. 그런 거가 있으면 요놈이 그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일반 격자에 있는 일반 포지션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인 바운다리나 또한 여러 가지 결함하고 그래서 고체를 캐릭터라이즈하고 근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정량화하는데 이제 열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요게 내가 처음으로 하니까 여태까지 규명 못하던 일들이 많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호이만 교수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 신소재공학과에서 쓰는 교과서, 대학원하고 교과서를 하나 쓰는데 네 데이터를 좀 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한 2페이지에 가서 이걸 소개하고 교과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휴먼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디비전 인 솔리드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재료공학에서 쓰는 교과서입니다. 많이. 하나는 독일어로 돼 있고 이건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양반도 그것을 써가지고 교과서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양반들이 그걸 해줘서 내 일을 많이 알릴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 공해 문제가 심해지니까 캘리포니아주가 클린 액트 로라는 걸 해가지고
캘리포니아가 그 스모그 현상 뭐 굉장히 그 나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배출가스 규제를 엄청나게 하니까 뭐냐면 자동차 회사한테 강제로 뭘 시켰냐면 전기 자동차를 몇 프로씩 팔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걸 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 현대자동차가 이 미국의 자동차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배터리 자동차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한국에 보니까 나가 있으니까 나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그때 2차 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2차 전지라는 게 뭐냐면 수소를 흡수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미시메탈이나 난타늄이나 이런 시토류 금속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수소를 넣었다가 빼고 하면서 수소가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쉽게 들어가고 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안에서는 그 고체 내에서는 수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갔다 이온이 수소가 플러스다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밖으로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전자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게 2차 전지입니다. 그 전자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해서 그것을 하니까 이제 매스컴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매스컴에서 쓴 말입니다. 그게. 네.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뭐 힘든 점이라는 게 뭐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또 뭐 공통적이라고 봅니다. 뭐 이 분야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다른 것 처음 남이 안 한 것을 처음으로 할 때는 그 어려움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전공 하나만 매달렸다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인문학이나 뭐 이런 것을 좀 배워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과학적 인문학이 하나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근데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가 이런 데서 그 다른 분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인문학적인 어프로치.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이 과학하고 뭐 이런 것만 가르칠 거 아니라 좀 책이라도 이런 것을 좀 읽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컨대 캐파시티 말이죠. 10% 늘리는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제 졸업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분야의 그 기업들 중에 LG 화학이나 요새 독립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다음에 SK, 그 삼성 이런 데서 그런 분야의 키롤들을 한 것을 아주 굉장히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그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세계 열강에 속한 그런 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 카이스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